네, 경남을 넘어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언론 경남도민일보가 전하는 본격 뉴스 비평 방송 뉴비자 시작합니다. 드디어 저 인사를 드립니다. 네, 저는 경남도민일보 뉴미디어부 김현수 기자입니다. 네. 제 옆에 두 분도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먼저 원재 기자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도민일보에 지난 6월에 입사한 수습기자 이원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편집부 박신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매주 이제 1화부터 챙겨보실 거라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매주 자기소개를 한번 하도록 하죠. 네. 인사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명찰을 달고 하든지. 네. 명찰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방송을 제목을 정할 때 네. 고민이 많이 했었는데 네. 여러 가지가 나왔잖아요. 네, 많이 나왔죠. 어떤 게 좋을까 투표를 해서 정한 게 뉴비자잖아요. 네, 많은 반발을 이겨내고 제목을 정했는데 네, 제목을 정하신 응모해주신 그 당사자시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 제가 장면 센스가 있진 않은데요. 이게 얻어 걸려서 하나 나왔거든요. 이건 센스 없는 제목이 되잖아. 아니, 얻어 걸려서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와서, 네. 정말 천운이 도와서 잘 나왔고 뉴스 비평 자신 있게 라는 뜻이고요. 네. 이게 뉴스 비평을 저희가 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자신 있게 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방송을 보신 분들께서 뉴스 보실 때 뉴스 비평을 이제 자신 있게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다. 그런 의미도 좀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만 덧붙이면은 뉴비자로 이렇게 줄여 불렀을 때 저희가 뉴스 포털을 여기저기 누비겠다 하는 누비자라는. 저희가 이제 방송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뉴비자는 지금 몇 명 없는 회사에 몇 명 없는 20대 기자 3명이 이렇게 모여서 한 주 동안 있었던 기사들을 가지고 좀 문제가 되거나 잘못된 언론사들의 관행 같은 것을 좀 꼬집어 보는 그런 미디어 비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각자 준비를 하나씩 해오는 거잖아요. 네. 기사든지 아니면 뭐 관행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눈살을 좀 찌푸리게 하는 것들 비슷한 그 수법들 언론사에서 하는 수법들 해먹는 방법. 첫 번째 포문을 열 분이 누구신가요? 오늘 준비. 제가 이제 이번 주 이야기할 주제는 일단 국민청원입니다. 사실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이 국민청원이 보통 하루에 평균 725건이 게시된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하네요. 네, 그러게요. 725건이면 거의 이제 1년으로 치면은 대중들이 접하게 되는 청원이 몇 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좀 언론을 통해서 많이 퍼지는 경우가 저는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또 국민청원에 있어서 이런 언론이 끼치는 영향이 무시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언론이 이런 국민청원에서 내용을 가져와서 기사를 쓸 때는 조금 더 신중하고 그 내용에 있는 사실관계를 좀 더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청원이 나오고 나서 보통 대형 큰 언론사들은 온라인 팀이 있잖아요. 네네. 이거를 이제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는 사람 한 명도 있겠구나. 700건이 올라올 정도면 이거를 또 받아 쓰는 데가 많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그런 내용 비슷한 내용이죠. 받아 쓴다는. 거의 보면은 국민청원 내용만으로 기사가 다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았고요. 뭐 다른 그 청원인이 주장하는 내용 외에는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기사는 9월 13일자 세계일보 기사인데요. 일단은 제목부터 좀 강렬한 냄새가 좀 납니다. 일단은 바로 그 다운표 안에 내용을 그냥 집어넣었고요.
또 이 기사에 있는 청원 내용은 홈페이지 그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가면은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는 청원입니다. 네. 제목이 좀 뻔하네요. 청원 제목이. 네. 청원을 쓴 주민은 이슬람 사원 조성을 반대하는 네. 그 주변에 있는 주민이 쓴 글입니다. 앞서서 얘기했듯이 기사는 이제 청원인의 주장만 좀 가득한데요. 당연히 뭐 이런 이슬람 사원 조성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노력은 없었고 또 무슬림 학생들의 반론도 없었습니다. 이 기사를 쓴 이유는 뭐 청원인의 답답함을 조금 풀어주고자 라기보다는 그게 아니라 단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클릭수에 염두를 해두고 쓴 기사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읽다 보니까 좀 그냥 기사라는 형식을 그런 클릭수를 늘릴 수단으로 여긴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좀 부실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또 하나 더 소개할 기사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아닌가요? 이제 이번에도 공격인가요? 이번에는 조금 쓰다듬어 줄 생각입니다. 아, 좋은 기사군요. 네. 좋은 기사. 정확히 같은 사안을 두고 조금 완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쓴 기사입니다. BBC 코리아에서 쓴 기사인데요. 네. 뉘앙스부터 좀 다르죠? 네. 네. 일단은 접근 방법부터 되게 다르다고 생각했는데요. 먼저 이제 BBC 코리아에서 쓴 기사는 그 이슬람 사원을 조성을 두고 어떤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현장에 가서 뭐 양측의 입장을 잘 듣고 충실하게 실었습니다. 네. 사실 뭐 이 정도만 해도 욕을 먹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네. 여기에 넘어서 다른 지역에 이제 이미 조성된 이슬람 사원을 찾아서 이 이슬람 사원은 뭐 어떻게 조성했는지 조성 과정에서는 네. 주민들과 갈등이 없었는지를 통해서 이 이미 조성된 이슬람 사원의 갈등 해소 과정을 좀 더 친절하게 전달했습니다. 네. 포털 사이트에는 제가 처음에 소개했던 약간 어뷰징 형식의 기사가 좀 많이 눈에 띄는데요. 네. 저는 이제 그런 기사들의 소스 중에 하나가 국민청원에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 국민청원 안에는 갈등이나 혐오를 부추기는 청원도 있는데 그런 청원을 그대로 받아 쓰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국민청원이 국민들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기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쓰는 것 같고 기자들이 먹고 사는데 도움되라고 만든 건 아닌데 이게 너무 남발되니까 하나의 소스로 BBC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소스로 활용해서 이렇게 취재를 이어나간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기사화했다는 것 자체가 기자들 먹고 사는데 보탬이 돼버린 아주 악용된 사례가 아닌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국민청원의 사연들이 네. 되게 디테일하잖아요. 네. 몇 월 며칠 네. 무슨 일이 있었고 그런 게 만약에 우리 기사로 써야 된다면 굉장히 취재가 많이 필요한 건데 맞습니다. 그거를 국민청원에서 다 써주니 네.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이제 잘 네. 받아 먹겠다. 그러니까 이런 심보인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이번에 뭐 조금 주제가 크게 벗어나진 않는데 난민 관련된 네.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언론에서 워낙에 난민을 무섭게 불안감을 가지고 공포심을 가지게끔 했고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혐오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됐는데 이걸 언론이 참 잘 알고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기사는 서울경제의 여난민 2,000명 임신 중 아프간 난민 체류 미군 기지 현 상황이라는 기사입니다. 딴 데도 근데 많이 받았었죠. 네, 많이 받았습니다. 기사 내용을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사는 이제 CNN 보도를 인용해서 작성된 거고요. 네. 독일 미국 공군 기지에서 머무는 난민 2,000명이 임신 중이고 그래서 의료시설이나 물품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댓글 반응도 이제 하나 찾아왔는데 네. 대부분이 그런 겁니다. 제발 우리나라에는 오지마. 한 달 새 2,000? 미친 거 아님? 저 상황에 살 생각은 안 하고 번식만 하네.
동물이냐? 라는 너무 이렇게 심한 혐오 표현을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댓글에 제가 방금 소개해드렸는데 여기서 제가 의문점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네. 이분이 한 달 새 2천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기사 제목에도 없고 기사 내용에도 분명히 없는데 한 달이라는 얘기를 이 사람이 추가한 거예요, 댓글에서. 이 댓글이 추가한 댓글인데 근데 그 공감이 가장 많은 댓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 달의 출처가 어딘가 제가 또 추적을 해봤습니다. 추적을 열심히 검색을 했죠. 아, 네. 추적이라는 거 하면 조금 있어 보이지 않나요? 우린 추적 방송이니까. 네, 미디어 추적하니까. 그래서 찾았는데 열심히 검색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언론사에서 기사를 이렇게 다뤘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거기서 이제 헤럴드 경제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아프간 난민 한 달 새 2,000명 임신, 독일 미군 기지 난감이라는 제목으로 여기는 이제 한 달이라는 표현이 제목에도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내용도 읽어보시면은 구체적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한 달이라는 시간이 추가가 된 건데 정말 한 달인가? 라는 점이 궁금해서 이게 원래 보도가 CNN에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CNN 원래 보도를 제가 또 찾아봤다는 열심히 부족한 영어 실력으로 파파고랑 파파고도 있고 요새 아주 AI가 발전한 덕분에 저희 부족한 영어 실력을 커버해줬습니다. 열심히 찾아서 CNN 보도를 찾아봤는데 CNN 원래 기사를 찾았어요. 근데 한 달 만에 2,000명이 임신했다는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아예 없는 걸 어떻게 만들어냈지? 그래서 제가 다른 외신 기사가 있는지 봤는데 다른 외신은 관련 기사가 없고 CNN에서 거의 단독으로 이 내용을 기사를 쓴 것 같은데 CNN에서 없는 게 한국에 와서 갑자기 생긴 케이스인 거죠. 이제 왜 생겼나라는 것을 추적을 해봤더니 조금 생각을 해봤더니 추적을 안 그러니까 그 원문에 기사를 이제 읽어보면은 이제 그런 약간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이 한 9월 말쯤 됐으니까 기사가 나갈 당시에 한 8월 말쯤부터 해가지고 한 35,000명 중 한 2,000명이 임신한 사람이 이제 들어왔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8월 말에서 이제 들어왔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얘기가 이제 8월 말에서 2,000명 임신한 사람이 생겼다라고 오역을 한 게 아닌가.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제가 그 원문을 읽었을 때 그렇게 번역이 될 만한 부분은 거의 그 부분밖에 없더라고요. 외신을 받아 쓴 거는 되게 상위 10% 안에 될 것 같은데 외신을 받아 쓴 우리 기사를 받아 쓰는 그리고 그거 받아 쓴 걸 또 받아 쓰는 외신을 받아 쓴 걸 또 받아 쓰고 또 받아 쓰고 그러면 이제 다른 기사가 됐어요. 제가 준비한 거는 범죄 사건 기사의 일러스트에 대해서 이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것만을 제발 바꾸자라고 생각을 해서 범죄 기사라고 범죄 사건 사고 기사라고 좀 좁히고 그 중에서도 일러스트 제목도 문제지만 일러스트는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고요. 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 비행기 얘기를 하나 하고 싶은데 이 스토리텔링 알죠? 비행기랑 이게 포맷이라는 비행기는 되게 세계 아무리 우리가 막 돈을 많이 쓰고 뭐 최신 기술을 도입하고 뉴미디어를 하고 뭐 한다 해도 진짜 본질적인 사소한 것들 놓치기 쉬운 그런 것들을 다잡지 못하면 정말 나중에 큰 사고가 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준비를 했고 다들 아시겠지만 그 조선일보에서 그 큰 일이 있었잖아요. 큰 일이었죠. 조국 전 장관 분이 이제 그 일러스트 잘못 써가지고 되게 여론의 몰매를 맞았었는데 찾아보니까 이게 사과를 3번 했더라고요. 조선일보에서 그 이제 사과문에 나온 그 문장을 보면 담당 기자가 조국 분야가 연상되는 일러스트를 실수로 실었다 라고 돼 있는데요. 이 문장의 전제는 범죄 기사에 사진이 없으면 그 담당 기자가 일러스트를 넣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막 공분도 일고 분노도 하고 시민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떠들썩했는데 그때 이게 좀 일러스트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이게 쓰는 게 맞는 것인지를 좀 따져봤으면 좋았을 텐데 만약 우리가 다 저는 편집을 해봤고 편집하고 있으니까 뭐 사회면 짜잖아요 요새. 사회면에 일러스트 쓴 적 있어요 최근에?
아니요, 책이 없죠. 없습니다. 저희가 아예 안 쓰는 건 아닌데 뭔가 이게 자극적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기사의 내용을 좀 설명이 필요할 때, 이 머릿속에 안 그려질 때 상황 설명을 하려고 사파를 가끔씩 진짜 가끔 한 번씩 쓰는데 인터넷에는 무조건 그냥 다 붙이잖아요. 이게 일러스트를. 그래서 이게 조선일보 그 지면에 사과를 했는데 본지에 이제 이 기사 경위를 이제 어떻게 됐는지 실었는데 신문에는 그 일러스트가 없이 게재됐다. 하지만 지면에 텍스트만 나간 기사 그대로 온라인에 게재되면 주목도가 떨어지고 노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기자도 일러스트를 붙였다고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을 듣고 온라인에는 이제 주목을 받으려고 사파를 쓸 수 있다. 근데 사파를 담당 기자가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고 중간에 게이트키핑이 없이 이제 이 사파가 들어갔다는 건데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다는 거는 요즘 이게 문제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건데 지금의 그 SNS에 공유하거나 이런 범죄 기사를 보면 그렇다기보다는 다 비슷한 맥락인데 클릭수를 올리려고 어떻게든 자극적으로 이걸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좀 뉴스 소비하시는 분들이 계속 딴지를 걸어줘야 막 댓글에 사파가 왜 이러냐.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준비해 왔는데 중앙일보, 저는 이제 중앙일보는 빨간손 시리즈라고 하고 싶거든요. 빨간 중앙일보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그 기사 검색에 성폭행이라고 쳐보시면 거의 한 기사의 한 4분의 1, 5분의 1은 똑같은 사파예요. 진짜 5분의 1은 다 이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제목이 성폭행하려다가 혀 잘리고 적반하장, 상해죄 고소한 남성 최후. 이 기사에 이걸 썼고 또 다른 걸 한번 보시면 택시 착각 만취 여성 성폭행 시도, 성범죄 전과에도 집유 왜?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성 공무원 50대 상사 성폭행 폭로하자 그 부인의 충격 만행. 이 기사에도 같은 사파를 썼습니다. 중앙일보뿐만이 아니라 너무 많이 만연하게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디어오늘 기사를 한번 보면 중앙일보가 이번에 홈페이지를 개편을 했는데요. 그 새로운 홈페이지를 개설하는데 20억 안팎의 돈이 들었다고 알려졌다고 보도를 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포털에서 좀 자유로워지려고 아마 홈페이지 개편을 했을 텐데 미래를 좀 보고 막대한 예산을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결정을 했을 텐데 일러스트 이거 되게 사소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건데 그 큰 거를 바꾼다고 안에 내실을 안 다지면 나중에 진짜 한번 그 조선일보가 사고를 냈던 것처럼 오늘 그 세 명이 선정한 주제 다 각자 내용 너무 좋았죠? 네. 어떠신가요? 내용이 너무 후지다. 그럼 댓글 달아주시고 수정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좋다. 그럼 응원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뭐 오늘 한번 소감을 들어볼까요? 어땠는지 박신 기자부터. 저는 일단은 이런 주제로 처음 한다고 했을 때 막 좀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뭐 같은 직종에 같은 종사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비판해야 되는 입장에서 있으니까 비판하는 걸 좀 넘어서 좀 생산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게 다음 화에서는 좀 더 생산적인 비판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변 분들이랑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또 현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따로 더 얘기하지 않고 넘어간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업을 하면서도 이렇게 또 기회가 돼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과 많은 얘기 좀 나눠보고 싶고 저는 뭐 댓글 뭐 악플 이런 것도 다 봤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다룬 난민에 대해서도 불만 있으시면 불만이라고 하시면 비판 있으시면 얼마든지 달아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소통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사실 이렇게 셋이서 같이 한 자리 하는 것 자체가 어렵잖아요. 우리 안에서는 이게 매일 똑같이 이제 돌아가는 일간지 사이클이 있는데 잠시나마 이렇게 모여서 우리끼리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좋은 것 같고 또 이렇게 우리가 신문으로 특히 편집 기자들은 바이라인도 나오지 않는 그 무명의 용사들인데 얼굴도 비추고 시청자들이랑 소통을 해서
좋은 것 같고요. 이게 명석이 깔렸으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그리고 사실 저희가 두 번째 방송이 더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저희가 보물을 숨겨놨으니까 두 번째를 꼭 첫 번째 안 봐도 되는데 두 번째는 꼭 보셔야 되니까 이까지 보셨으면 다 보신 것 같은데. 첫 번째 안 보신 분들은 두 번째를 꼭 보시도록 알겠죠? 네, 두 번째 방송 꼭 봐주시도록 하시고요. 저희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